안녕하세요. 법무사지 3호로 리뷰의 사회를 맡게 된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지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이경록 법무사입니다. 본격적인 법무사지 3호 리뷰에 앞서 먼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법무사TV, 법무사지 리뷰의 사회를 맡아왔던 문은지 법무사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인 사유가 있어서 꼭 소원 성취하시고 재충전하신 후 다시 법무사TV를 통해 활동하는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고, 법무사TV 일동을 대신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보내는 문은지 법무사님에 대한 아쉬움 반, 그리고 새롭게 합류하신 강원의 이경록 법무사님에 대한 기대 반으로 본격적인 3호로 법무사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보는 세상 김정호 법무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입니다. 경기중앙의 김선미 법무사님이 써주신 글인데 제목을 볼까요? 청년 누구누구 시의 이유 있는 파산. 제목을 보고 한번 유추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남은 인생이 한창인데 파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뭐 파산이야 파산을 한다지만 부제를 보면 20대 학폭 피해자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청구 사건인데 20대요 20대 학폭 피해자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유추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뜯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뜯겨서 채무가 많아서 뭐 이렇게 된 건 줄 알았지. 근데 실은 이런 학폭 피해자가 이런 정신적인 피해로 취업에 나가는 게 길이 많이 약하다. 그래서 결국은 전화 통화는 텔레마케팅 등등을 집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소심한 성격으로 변하다 보니 급여도 충분치 아니한 상태. 이런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어머님이 전화를 오셔서 회생을 먼저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 과정에 우리 법무사님이 판단해 본 결과 서류 제출에 대한 의지도 박약하고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인가결정이 나온 변제 계획을 제대로 지킬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오히려 이제 파산으로 유도를 해서 결국은 어렵지만 2개월 만에 파산 신청 나왔고요. 9개월 만에 면책 결정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춰서 맞춤형 그죠 파산을 해주신 김선미 법무사님의 말씀이었죠. 사실 20대가 파산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특수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소명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아닌가. 법무사님도 파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회생 파산합니다.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조금 파산이 그죠 20대는 많이 쉽지 않지만 보통은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각을 하고 개인회생을 공고하는 식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소득, 그리고 이 소득이 20대면 노동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고 파산을 할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이 법무사님께서 의뢰인의 사정을 맞춤형으로 분석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코너입니다. 이번 달 이슈와 쟁점에서 소개시켜줄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지방세 위택스 개편안입니다. 지난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13일 많은 법무사님들이 당황스럽고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큰 혼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문제는 그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진 데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사전에 시군구 또는 대법원 법무사들과 상의가 없이 또 사전 점검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택스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2월 13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인 차세대 지방재정세입 추진단에 연락을 취해 지방세 납부 항의서 등 절차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 날인 2월 14일 행안부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법 13조 1항 별지 9호 서식을 통해 정액 등록면허세 납부 이임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면서 이 개편에 대한 동의를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즉시 그 다음 날인 2월 15일 날 개편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지난 2월 26일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님께서는 법무사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편된 위택스 시스템 사용 방법, 그리고 회원들의 불평사항 접수 및 개선 방법에 대해서 실시간 소통한 바 있습니다.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님께서는 위택스 개편에 따른 불편사항 대응 방법, 그 개선 과제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면서 첫 번째,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의 신청 대리권을 가진 전문 자격사로서 부동산 등기에 부수되는
취등록세 신고할 때 위임 및 수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왜 연관성도 적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삭제 요청, 그리고 상세 주소일 때 글자 수 제한한 부분, 공동납세자 입력이 안 되는 부분, 납부항에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수정 권한이 없거나 수정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 등 많은 법무사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지방회 그리고 밴드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해 나가면서 법무사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죠. 전세 피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년 가까이 전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분들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큰 사회적 문제로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희형 서울 동부지방 법무사회 회장님께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시 방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제안을 글로써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적 권리로서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협력이 필요로 하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효용성을 충분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고의, 과실, 기타 이유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 중의 일부액이 아닌 전액을 피해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상에 민법 621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3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밖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민법 621조의 경우엔 임대인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해서 거의 사문화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3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 내의 공시 방법이 아니라 기간 만료 후의 공시 방법이라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문제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기간 내든 기간 후에든 단독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 개정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공시 개정도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전세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공시 제도에 관련된 문제나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발언과 제언에서는 인천의 구명모 법무사님께서 지난 2월 13일 공포되고 시행되어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과제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법인 채무자의 개인 회생 시 촉탁 등기의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 되어 왔었는데요. 지난 2015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촉탁 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출자 전환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 간 충돌이 발생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간의 충돌 문제가 해소되었고, 법인 채무자의 자본 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환영할 만한 개정안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개인 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방대한 양, 막대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업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 준비가 너무 늦어져서 타이밍을 놓치신다거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 회생 및 파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이 개인 회생 신청 시 서류 절차 간소화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해준다면 법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러와 이를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신청 채무자분들께서 서류 준비의 짐을 덜게 되었고, 법무사님들께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은 즉시 시행됨에 반해 개인회생 간소화 절차 규정은 시스템 정비 등에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공포된 날로부터 2년 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날로 시행됨에 따라 이 부분이 아쉽다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회생 파산 업무를 할 때 관련 개정안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크게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무사가 사는 법입니다. 법무사가 사는 법을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를 해오신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네, 3호로 법무사가 사는 법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이신 최인수 법무사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인수 법무사님께서는 인터뷰 내내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사들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신임 이사장님으로서 현재 갖고 있었던 노하우와 자료를 그 다음 집행부에게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계시며 성년후견지원본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특히 전문가 후견인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며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년후견 사건의 비율을 보자면 가족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80%, 전문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약 20%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 후견인이 80%, 가족 후견인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인수 법무사님께서는 전문가 후견인이 되어야 후견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며 가족 간 불화 또는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시면서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전문가 후견인의 비율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 후견인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하거나 피성년 후견자의 재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난이도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최인수 법무사님께서는 현재 이런 어려움을 피하거나 외면한다면 앞으로의 후견 사건은 법무사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피성년 후견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최인수 법무사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 상담 Q&A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상담 신청이 들어왔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논밭과 작은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후 자녀들이 상속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과 장례 절차 등에 대해 유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에는 공증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자필로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자필 유언은 잘못 쓰면 무효가 된다고 하더군요.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장을 쓰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법무사님,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민법적인 것과 그다음에 절차적인 거를 저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법적인 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필 증서니까 엄격한 요식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날인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법상의 형식적 요식성을 갖춘 것이고, 그다음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거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의 경우든지 그다음 뭐 예금 등의 경우 다 유언조서, 거민조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민조서 신청을 할 때 다른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보통은 이제 유증과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속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이 상속인들에게 이의 신청하시는 기회를 주도록 이의 신청 통지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상속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이제 유언 거민주소 효력이 발생하나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이의 신청을 한다면 그 거민주소에 이의 신청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거민주소는 써먹지 못한다는 거 잘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이의 신청이 있다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이냐? 유언 효력 확인해소를 제기해서 결국은 판결에 의한 권리 행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절차까지 알아두셔야 현재 의뢰인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식의 절차를 구할지를 아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주 어려운 사건,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속인들이 직계가 아니고 이제 반계, 사촌으로 가는 상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 그죠? 유언 집행자까지 선임됐는데 이분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인이라 이거죠.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오래전에 넘어가셔서 국내 서류가 미비해요. 그러니 이 송달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리 사전 협의를 하려고 접촉하였으나 이의 신청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어 건너뛰고 유언 효력 확인해서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김정호 법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 우리 김 법무사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기초로 업무에 좀 활용하시고 큰 도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코너는 슬기로운 문화생활입니다.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에서 오뚜기 멘탈관리법에서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성년후견으로 맺은 인연 꼬리에 물고에서는 성년후견 사건을 처리하시면서 피성년 후견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족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상세하게 좀 적어주셨고요. 봄날의 산책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앞으로 올 봄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에서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고해 주셨습니다. 넷플릭스로 경제 읽기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법무사에 대해서 김정호 법무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네, 내가 만난 법무사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법률적인 어떤 내용보다도 의뢰인이 우리 협회에 이 법무사님이 참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려드린 건데, 자, 이번에는 우리 서울중앙의 김병학 법무사님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2종 3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구청 등에 가서 해보라고 했으나 결국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다. 허가받아와라. 정정 허가를 받아와라 하여 기억을 되살려서 아버님의 지인이었던 김병학 법무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글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가족관계 등록부가 관련된 것은 여기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 법무사님들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사건 같아 보여요. 벌써 3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작심삼일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피는 4월, 봄 가득 안고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경록 법무사님, 오늘 법무사지 리뷰 처음 참석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여기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강상수, 김정호 이경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